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V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력과 언어 구사력 이렇게 같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석하는 것은 해석을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얕게 하느냐, 깊게 하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표현을 넓은 의미에서 하면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표정으로 표현할 수, 제스처로 표정할 수 있고 몸짓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범위가 훨씬 넘어지죠. 그러면 언어 구사력 하면 언어는 벌써 한계를 말이라는 범위를 딱 좁혀서 하니까 다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상 해석을 좁게 넓게. 그래서 언어 구사력도 또 넓게 해석하면요. 언어 구사력에서 꼭 말만 하는 게 아니라고 개념을 정하면 뭐야? 그때 표정도 밝게 할 때는 밝게 하고요. 어둡게 할 때는 화날 때는 화난 표정을 해야 되고 몸짓도 그에 맞춰서 제스처도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표현력이나 언어 구사력이 또 같아진다. 그래서 항상 말에 속지 마라 하는 것도 그 속에 숨은 뜻을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같은가 다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깊게 넓게 해석하는가 좁게 얕게 해석하는가가 관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각자 지금 현재 상태만큼 해석을 한다. 즉 좁게, 넓게, 혹은 깊게, 얕게. 그게 자기 지금 현재 상태. 본래는 전체가 하나로 통해져 있는 넓이와 깊이이지만 혼이 지금 어느 정도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석에 속지 말고 해석 이전에 처음 말씀하신 분은 어떤 뜻으로 했을까 하고 되질문을 하는 게 오히려 빨리 그 뜻에 부합하기가 쉽다.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면 불교 공부를 한다면 부처님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하고 부처님으로 딱 격상시켜서 하시고 성경 공부하면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고 무슨 뜻으로 하실까 이렇게 해보시면 빠릅니다. 예를 들면 또 뭐 노자의 도덕경을 본다. 그럼 노자는 이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뜻으로 했을까 하고, 노자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그 뜻을 온전히 함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개합이 됐다, 부합이 됐다, 합해졌다, 하나 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때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출발을 하얀 백지에서, 즉,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려놓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바로 하나 돼서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매우 주의해야 될 점이 이와 같다. 자기 생각에서 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